안녕하세요. 생각이 바뀌는 의자 박혜진입니다. 백만관입니다. 톨스토이가 여행을 하던 중에 한 숙소에 들러서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요. 네. 그곳에는 병을 앓고 있는 주인의 딸이 한 명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그 딸이 톨스토이의 그 빨간색 가방을 보고 너무 갖고 싶다고 보챘는데 네. 여행 중이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여행이 다 끝나고 나면 가져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방을 가져갔는데 네. 이미 소녀가 죽었다고 합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비석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사랑을 미루지 마라. 그렇죠. 예.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에는 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다.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네, 네. 그러니까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회복할 수가 없지만 행동을 바로 시작한다면 얼마든지 회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는 좋은 때를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미루지 말고 뜨거워져서 달궈질 때 지금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의자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인재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산업화 과정에 어울리는 아주 단순하고 또 시스템에 잘 적응하는 성실한 그런 노동자를 필요로 했다면 지금 21세기 정보화 사회에는 글로벌한 사고를 가지고 그렇죠. 있고 또 언어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맞아요. 창의력 중요해졌고 네. 또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원하죠. 네, 요즘에 뭐 대기업들은 끼나 열정이나 감성 훈련 네.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글로벌 인재가 되려면 필요한 그 능력이 한 가지 더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좀 생소할 것 같아요. 퍼실리테이션이라고 네. 하는데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뭐 오래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뭔지 이분에게 좀 얘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리더십 퍼실리테이터 한병우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변화는 이 강의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back to real world, 실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작은 것을 자주 반복하면서 포기하는 것을 포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하는 힘.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리더십 퍼실리테이터 한병우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인디안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메리칸 인디안 한 부족은요,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대요. 말을 타고 달리다가요, 어느 순간 이렇게 멈춰서서 뒤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말을 타고 달리다가 아예 말에서 내려서 뒤를 쳐다보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서구 사람들이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들을 찾아갔을 때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네들은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아직 문명이 개척되지 않다 보니까 그 세상에서 가장 빠른 수단이 뭐였을까요? 말이었던 거예요, 말. 그래서 말을 타고 달리면 속도가 너무 빨라서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상태로 계속 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영혼이 쫓아오는 시간을 기다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멈춰 서 있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네. 예, 그렇죠? 그렇다면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여기 계신 분을 제가 이렇게 세워서 성공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말씀을 잘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실 분도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지만 낯설게 다가오기도 하죠. 저는 이럴 때 사전을 꼭 찾아봅니다. 희한하게도 8자로 그 정의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실 수 있나요? 예, 시작. 목적하는 바를 이룸. 예, 목표하는 바를 이룸이 아니라 목적하는 바를 이룸이라고 나옵니다. 저에게는 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성공하면 많은 부를 축적해서 뭐 그런 것을 누리는 것, 높은 지위나 어떤 명예를 얻는 것,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목적하는 바를 이룸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적은 why, 왜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고요. 제가 오늘 성공에 대한 좋은 기준을 제시해 드렸으니까 한번 돌아가셔서도 나의 성공이 무엇인지 새롭게 재정립도 해보고 그 성공을 이뤄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세 가지 법칙, 3E 법칙인데요. 첫 번째가 제거, 엘리미네이션입니다. 제가 가상의 예로 이미지로 보여드린 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네모 박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안에 지금 공으로 표현했죠. 여러 가지 활동을 제가 한번 공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다양한 활동들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무게가 무겁고 부피가 큰 볼링 공과 같은 것도 있고요. 굉장히 가벼운 배드민턴 공과 같은 것도 있고, 또 재미난 건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럭비 공과 같은 것들도 있죠. 예,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핵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제시하고 싶은 것이 내 생활 중에서, 내 삶 가운데서 불필요한 활동, 불필요한 행동을 점검해서 과감히 드러내는 것,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속가배기라는 것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속가배기란 나무를 경제적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가치가 높은 나무는요, 굵기가 굵고 하늘로 높게 솟은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를 만들려면 어린 나무, 묘목을 촘촘히 심는다고 해요. 나무를 촘촘히 심으면 나무가 옆으로 클까요? 위로 클까요? 위로 큽니다. 왜냐하면 광합성을 더하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요, 나무를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을 한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키울 미래목하고요, 과감히 잘라버려야 될 제거 대상목, 이거를 구분해서 제거 대상목을 어떻게 해준다? 예, 잘라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공간이 생겨서 나무가 그때부터는 옆으로 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가배기를 해주었던 나무와 그렇지 않은 나무와 그 연평균 직경 생장량, 우리가 쉽게 말하는 나이테가요, 비교해 보면 한 3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죠. 우리는 자꾸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제거를 해주고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더 높게 성장하고 더 성과를 내고 더 의미 있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입니다. 선택으로 일렉션을 썼어요. 왜 초이스를 안 쓰고 일렉션을 썼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3-2로 맞추기 위해서. 네. 그러나 일렉션 하면 신의 선택이라는 너무 좋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어있는 공간을 확보했다면 그 안에 엄지를 들어 올릴 만한 아주 가치가 있는 밀도가 높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많지만 저는 오늘 대표적으로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강점입니다. 강점. 나의 강점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그 강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점이라고 말한다면 어떠한 일을 성취해내는데 필요한 나의 성격, 특질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한 가지의 의미 있는 일을 일관되게 완벽하게 해내는 능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강점과 관련돼서 이러한 말이 있어요. 돛담배에 비유하면 강점은 돛이고 약점은 배 아래 구멍이라는 것이에요. 바다에 배가 떠 있는데 배 아래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지 않으면 배가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게 돼요. 꼭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포인트는
배 아래 구멍을 막는다고 하여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배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강점과 같은 돛을 잘 준비해서 바람이 불었을 때 앞으로 쭉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약점을 보완한다고 강점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의 스스로의 강점을 발견하고 확인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약점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보완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자신의 강점을 구체적으로 다 알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여쭤보면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강점을 발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진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나중에 한번 강점 진단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요, 굉장히 가치가 높은데 무료로 할 수 있는 진단도 있고요, 약간의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진단도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그 갤럽사에서 운영하는 스트렝스 파인더라고 하는 그런 진단 도구를 통해서 나타난 저의 강점입니다. 예, 조화, 의사소통, 매력, 공감, 긍정성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 자세히 보면 당신은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죠. 저는 오늘 이 녹화를 준비하면서 뭐 그렇게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내 강점을 확인하게 되면 그 강점을 극대화하고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탁월함을 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실행입니다. execution. 우리가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오늘 제가 다룬 내용은 사실 학문적 가치가 그렇게 높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 정도의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의 시간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데 할애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1%면 14.4분, 한 15분 정도 됩니다. 그 시간을 움직이기 전에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러한 선택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확보되어 있는지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나머지 99%의 시간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작심삼일을 일주일에 2번씩 하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학생 때 그런 말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너는 좀 끈기가 부족한 것 같아. 지금도 그렇고 과거를 돌아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좀 끈기가 부족합니다. 근데 저는 전략을 새로 세웠어요. 3일 동안은 끈기가 없는 사람도 하긴 합니다. 그때를 못 넘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3일을 하고 한번 포기하더라도 하루 정도 쉬고 다시 결심해서 또 3일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자주 반복하면서 포기하는 것을 포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하는 힘,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팁을 드리고 마지막 슬라이드 안다의 7단계로 오늘 이 강연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배우 중에 전지현 씨 혹시 아시나요? 예, 저도 전지현 씨를 직접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는 것이 우리가 들은 적이 있다. 예, 이것도 아는 것이죠. 제가 부산 호텔에서 강연 갔을 때 한번 뵀었고요.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서울에 올라와서 또 호텔에서 한번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또 지나가시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제가 아는 척할 뻔했어요. 근데 조금 좀 웃기면서 슬프더라고요. 나는 아는데 그분은 저를 모르잖아요. 이렇게 아는 것이 우리가 1단계 알미입니다. 2단계, 3단계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 번 들어봤다. 이것도 아는 것이죠. 들은 내용을 대충 말할 줄 안다. 우리가 이렇게 강연을 많이 듣고 여러 번 들으면은요, 말할 수 있게 되고요. 심지어는 4단계,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아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5단계부터입니다. 5단계 함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말한 내용을 할 줄 안다. 이거부터는 완전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운전에 비유하자면 보조석에 10년 앉아서 운전 저렇게 훈수 두는 거와 실제 운전하는 거는 완전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짜 알입니다. 4단계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요. 또 좋으면 말한 대로 행동하고 살게 됩니다.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5단계, 6단계를 실천하다 보면 내 삶이 성공으로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예. 그때야 비로소 말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화는 이 강의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back to real world, 실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또 이것을 시청하는 많은 방청객이 또 저의 삶이 각자가 원하는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성공을 꼭 이뤄내시는 귀한 삶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저의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디오가 진짜 좋으시네요. 네. 또 다른 강점. 아까 제가 대표님 처음 소개해드릴 때 네. 리더십 퍼실리테이터라고 네. 소개를 발음이 해드려서 어렵죠. 네. 와, 도대체 이런 직업도 있나? 네.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그 퍼실리테이터가 뭐고 또 네. 그거의 명사형인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퍼실리테이터를 만약에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촉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촉진자. 네, to make easier, 좀 쉽게 해주는 사람. 그래서 여러 영역에서 활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사안이 생겼을 때 쉽게 해주는 사람. 예를 들어 문제 해결 퍼실리테이터다. 그러면 어떤 조직 내의 문제를 다양한 의견을 듣고 네. 그들이 합의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도록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저는 이제 교육 분야, 트레이닝 분야에 있어서 이제 리더십 퍼실리테이터다 하면 리더십 분야 교육을 할 때 네. 리더분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스스로 리더십을 깨닫고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고 도와주는 사람이다. 아까 그 소비자들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네. 그 소니 모리타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소비자에게 묻지 말고 우리가 앞서가자. 네. 네. 소비자들은 기술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주 굉장히 그게 감동이 깊었는데 네. 특히 성공이라고 하는 것, 네. 목적한 바를 이룸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네. 사실 보통 목표를 이룬다고 얘기하지 네. 목적한 바를 이룬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럼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지. 저에게 참 큰 울림이 있었던 그런 정의였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두 가지 정도. 첫째,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가치를 명확하게 하는 것. 네. 같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게 되면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노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꼭 그 성공, 그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겠다 하면 그렇지 않은 것에 과감히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포기할 수도 그렇죠.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100세 시대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랬을 때 남는 거는 우리가 소유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이런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산다면 그 성공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인정하지 못해도 나만의 성공을 이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정의를 네. 우리가 또 새롭게 아주 네. 하게 됐는데 네. 실제로 대표님의 그러니까 목적은 무엇인가요? 성공은 좀 종교적인 내용이 많아서 아, 여기에 그런가요? 적합할진 모르겠지만 네. 뭐 조금만 소개하면 나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네. 재능을 발휘해서 뭐 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하고 다른 사람을
좀 크게 돕는다. 네. 그런 것이 저의 이렇게 그런 하나의 성공 선언문처럼 갖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연대의 느낌을 가지고 계시군요. 네. 그 아까 강점 이야기를 강연 중에도 해주셨는데 네. 이제 대표님의 강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네, 네. 약점은 없었어요. 약점은 맞아 안 적어놨어요. 네, 그러게요. 약점 없진 약점 않으실 거 아니에요. 많은데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죠. 아, 그런가요? 그런데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네. 실제로 이 방송을 또 보고 계신 분들도 네. 아, 내 강점을 그럼 어떻게 발견해낼 수 있을까? 네.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까 강연 내용처럼 진짜 진단을 한번 찾아보시면 네.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근데 두 그게 번- 이제 어떤 네.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나의 삶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학창 시절을 보낼 때, 내가 지금 사회생활을 할 때 굉장히 크게 인정받았거나 칭찬을 받았거나 남에게는 어려운데 나에게는 좀 쉬운 것, 그러한 순간이 있었는지. 그런 것이 가치가 만들어낸 것은 무엇인지 이런 걸 살펴보는 것. 세 번째로는 실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아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함께 일하는 사람이거나 나를 잘하는 사람에게 지켜봤을 때 나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거를 조금 쑥스러울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물어보면요.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도 많이 나오고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강점보다 그것이 나의 강점과 더 이렇게 결부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면 크죠. 네. 저희 강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 질문하시죠. 그래서 지금 안 돌아보려고 계속 이렇게 대표님 보고 있었는데 네. 글쎄요. 교수님의 강점은 좀 되게 아우름의 그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 아우른다는 답이 것은 굉장히 늦게 나오고 있죠. 네. 카리스마? 네, 그 아우른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각각 그 다른 어떤 색깔과 네. 그 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한 울타리 한 안에 울타리 안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카리스마라면 감사합니다. 카리스마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려웠습니다. 좋은 프로입니다. 좋은 프로입니다. 네. 국내에 그 퍼실리테이터들이 많이 있나요? 각 분야마다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매스컴에 아직 많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국내에서도 어떤 국정 운영에서 실제로 갈등이 있는 현장에 퍼실리테이터가 투입이 돼서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해내는 대안을 도출해내면서 굉장히 높은 컨설팅 피를 받는 그런 전문 퍼실리테이터도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교육 분야에서 짧은 강연이 아니라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은 이미 10년 전부터 꾸준히 해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크게 소개가 되지 않았을 뿐이고요. 근데 네. 강의나 이런 것들 퍼실리테이터 할 때 네네. 임원들이 많아요? 아니면 직원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뭐 임원 과정은 그렇게 길게 워크숍하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사실 제가 어떤 해외에 중요한 프로그램에 자격이 있어서 거기는 무조건 이렇게 와야 되는 네. 과정이거든요. 네. 예, 제가 그걸 통해서 느낀 건 뭐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임원이고 뭐 그렇지 않고 학생이고 그게 아니라 본연적으로 내가 고민하고 싶고 내가 솔루션을 찾고 싶고 그것을 실행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자극해주고 네. 스스로를 관찰하게 해주고 하면요. 일방적으로 강연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요즘에 그 자기 결정권이 많이 없다 하잖아요. 네, 네, 요즘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자랄 때 그 교육의 환경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사회에 왔다고 해서 갑자기 변할 리는 그렇죠.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사실은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중요하죠.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오늘 좋은 강연과 함께 우리와 좋은 시간 보내주신 우리 리더십 퍼실리테이터 한병우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 한 개그 프로그램에 대화가 필요해라는 그런 코너가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어서 식사를 하는데
각자 자기 이야기만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아주 그 현세태를 풍자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굉장히 웃음을 줬었죠. 특히 아버지. 특히 아버지. 네. 근데 사실 이게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도 거의 비슷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세대차가 난다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렇게 시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소통의 문제를 지금 네,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있을 텐데요. 그 방법이 만약에 있다면 좀 알고 싶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금 소개해드릴 분에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나꼴의 소통 아카데미의 정경호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보람, 누군가한테 내가 선한 영향을 끼쳤을 때 사람은 굉장히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행복 지수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바로 비교입니다. 사람 비교하는 순간 바로 불행해지는 것이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맡게 된 정경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정경호라고 했는데요. 제가 강의를 시간 지가 한 7년, 8년 정도 됐는데 방송에 좀 누구 좀 닮았다, 연예인 좀 누구 좀 닮았다 딱 떠오르시는 분 혹시 있나요? 누구 좀 닮았다.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번 주에 강의를 갔더니 한 분이 그 신현준 닮았다는 얘기를 하셔서 또 뒤에 분들 좀 짜증을 내시는 것 같은데 자, 들은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뭐 신현준 닮았다는 얘기 듣고 뭐 누구 좀 닮았다는 얘기인데 가장 많이 들었던 이름은 하나 힌트를 드리면 작년하고 재작년이죠. MBC의 나는 가수도라는 프로가 굉장히 히트를 쳤었잖아요. 그 프로에 가수 누구를 좀 많이 닮았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혹시 딱 떠오르시는 분? 상관없습니다. 딱 떠오르시는 분. 네, 제가 직접 말씀을 좀 드리죠. 임재범 닮았다는 얘기를 좀 왕왕 들었어요. 자꾸 승질 부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들은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제 이름을 말씀드리고 저를 소개하면서 임재범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혼자 강해지는 힘, 셀프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임재범의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듣다가 눈물을 확 흘리는 경험을 했어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난 노래 듣다가 눈물 흘려본 적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노래방에서 술 취해서 흘리시는 거 말고 그건 뭐 자주 흘리시는 거니까 진심으로 몇몇 분이 계시네요. 한 6분, 7분 정도 계시는데 저는 이분들한테 진짜 칭찬의 말씀, 정말 잘 살고 계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인간의 뇌는 반을 딱 가르면 영역이 다릅니다. 좌뇌는 뭘 담당할까요? 좌뇌는 네, 자꾸 질문을 던지니까 그때 공포를 느끼시는데 괜찮습니다. 뭐 틀리시면 뭐 욕 먹으면 되고. 네, 그렇죠. 뭐 지성, 이성, 논리 이런 걸 담당합니다. 우뇌는 뭘 담당할까요? 그러면 그렇죠. 감성, 감정, 느낌, 울음, 웃음을 담당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비공식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조사해 보니까 리더십이 뛰어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놀랍게도 우뇌가 굉장히 발달돼 있더라. 저는 그래서 어찌 보면 울 때 울을 수 있고 웃을 때 웃을 수 있는 분이 굉장히 좀 삶을 좀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 질문으로 오늘 본 강의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목표가 중요할까요? 목적이 중요할까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목표가 중요할까요? 목적이 중요할까요? 우리 삶의 목표는 뭐가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뭐 80 평 아파트에 살 거야. 아니면 뭐 CEO가 될 거야. 이건 이제 삶의 목표죠. 그럼 우리 삶의 목적은 뭘까요? 그렇죠. 행복하고 우리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단답형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성공과 행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인생의 목적보다 목표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우리가 왕왕 어떻게 삶에서 실수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재밌는 질문 한번 드릴게요. 성공하면 반드시 행복할까요? 대답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어디서 모시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행복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성공하면 반드시 행복하진 않겠지만 반드시 행복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행복하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진다. 저는 그래서 목표보다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하고 때로는
그 목표에 대한 부분을 뛰어넘는 목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 행복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조사를 많이 해봤어요. 미국의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계 학회장이었던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행복하려면 3가지 요소가 좀 필요한데, 첫 번째가 재미, 두 번째가 의미, 세 번째가 몰입이다. 그래서 삶에 재미가 있고 삶에 의미가 있고 삶에 몰입이 됐을 때, 이제 재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즐거운 거, 뭐 삶의 긍정적인 정서죠. 두 번째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의 가치인 것이죠. 인생의 보람, 누군가한테 내가 선한 영향을 끼쳤을 때 사람은 굉장히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몰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할까요? 이걸 자아실현. 인간은 5단계 욕구가 있다고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 주장을 합니다. 5단계 욕구, 기본적인 욕구가 뭐죠? 생리적 욕구, 이게 채워지면 애정 욕구, 소속 욕구, 이게 채워지면, 역시 질문을 드니까 굉장히 극도의 공포를 느끼시는데, 사회적 욕구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정 욕구, 존경 욕구. 자, 성욕, 식욕은 생리적 욕구죠. 인간의 최고의 욕구는 자아 실현입니다. 이 자아 실현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 몰입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럼 또 한 가지 또 질문 드릴게요. 몰입과 중독의 차이는 뭘까요? 몰입은, 중독의 차이는 영혼을 뺏기면 중독, 내가 영혼을 싫으면 몰입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적어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영혼을 실을 수 있을 정도 이 3가지, 몰입, 재미, 의미, 이 3가지에 대한 부분이 행복이 중요한 요소인데, 뭐 오늘의 핵심인 셀프 리더십, 혼자 강해지는 힘을 정리한다라면 이 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첫 번째가 바로 미션과 비전입니다. 우리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비전이라는 게 뭘까? 우리 비전과 미션을 구분해서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비전은 뭡니까?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미션은요, 내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의 소명, 사명입니다. 우리 보통 직업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직업을 영어, 우리 대학생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직업을? 그렇죠. 제일 먼저 job. 이름 잘 줘야 됩니다. jobs. 일만 하시다 갔잖아요. 직업이 영어로 job, 커리어, 워크라는 표현도 있지만, 혹시 영국식 표현으로 직업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콜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콜링이라는 게 뭘까요? 부르심, 소명,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 공자님이 40대 뭐라고 했죠? 부록이라고 했습니다. 50대는요? 지천명이라고 했어요. 이 지천명이 뭐예요? 하늘의 명을 받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전 비전보다 미션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니체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what보다 why가 더 중요하다. 두 번째는 긍정의 예언이다. 셀프 리더십의 두 번째는 중요한 요소가 긍정의 예언이다. 긍정의 힘, 긍정의 예언. 우리 극단지 예시를 한번 드릴게요. 프랑스에서 사람을 처형한다면 보통 시민혁명 때 사람을 어떻게 처형을 했었죠? 딱 떠오르는 거. 단두대. 근데 굉장히 잔인한 실험을 했습니다. 내가 부정의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떠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극단적인 예시인데, 사형수의 눈을 가리고 칼이 떨어뜨린 소리만 내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나는 이제 죽는구나, 부정의 예언을 하게끔 만들고, 대신 칼에 떨어뜨리는 소리만 내고 전혀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칼이 떨어뜨리는 소리만 탁 내고 사형수를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즉사했습니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라는 것이죠. 그 부정의 예언이, 절망의 예언이 아무런 몸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데 엄청난 과학과의 현실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자기소통 혹은 자기성찰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소통, 자기성찰의 극단적인 종교적 표현이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처님한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를 들여다보는 게 온전한 의미의 묵상이자 기도라는 거. 자, 그래서 3가지, 미션과 비전에 있어서 미션을 먼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소명. 두 번째, 긍정의 예언. 그래서 내가 어떤 긍정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가 나의 삶을 규정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자기소통, 자기성찰이 셀프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재미있는 실험 하나 알려드릴게요. 물 2개를 떠다 놓고, 물컵을 딱 떠다 놓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좌측 물한테는 사랑해, 너 고마워, 사랑해, 이걸 2시간 동안 계속 반복합니다. 오른쪽 물한테는 짜증나, 너 미워, 완전 싫어, 막 이렇게 2시간 동안 반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2시간이 지나서 미세한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어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세한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좌측에 있는 물은 사랑해라고 했던 물은 정말 아름다운 육각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의 눈에 비춰졌는데 짜증나, 너 미워 했던 물은 악마의 눈처럼 결정체 자체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뱉느냐, 짜증나 하는 순간 그 가장 첫 번째 피해자는 바로 나라는 것이죠. 자, 긍정에 대한 부분이 예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좋은 예시를 한번 드려드릴게요. 1991년도에 우리나라 얘기는 아닙니다만 일본의 사과 생산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오모리현이라는 곳이 굉장히 사과로 유명했어요. 근데 태풍이 몰아친 겁니다. 90%의 사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아, 이제 절망이다. 이제 끝난 거야. 아, 완전 끝났어. 이렇게 부정의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희망과 긍정을 주셨던, 어찌 보면 셀프리즈 굉장히 뛰어났던 분이 이 10%의 사과에 초점, 관점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죠. 그리고 그걸 실현해 나옵니다. 야, 90%가 사과가 떨어졌지만 10%가 아직 사과가 남아있잖아. 이 10%에 우리가 가치를 한번 부여해보자. 그리고 놀랍게도 그 상품이 합격사라는 상품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보통 사과 하나 사면 얼마죠? 보통 사과 뭐 1,000원, 2,000원. 일본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 당시에 91년도에 가장 비싸게 팔린 합격사과가 10,000원이었답니다. 제가 최근에 조사해봤어요. 최근에 얼마까지 한번 올랐을까 확인해봤더니 얼마까지 올랐을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뭐 내가 생각할 때 얼마 정도? 네, 5만 원, 2만 원. 갑자기 경매 분위기 되네요. 좋습니다. 뭐 내 돈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렇죠? 놀랍게도 100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자, 이건 단순히 기능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정말 외람된 말씀인데 뒤쪽에 있는 분들은 별로 놀라진 않으시네요. 이제 저런 분들은 이제 돈의 개념을 못 잡고 계시거나 조만간 스님들 되신 분들. 네. 중요한 사실은 뭐다? 그 100만 원이 단순한 사과의 기능이 아니라 거기엔 어마어마한 가치를,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것이죠. 셀프 리더십과 인생의 성공 3요소가 있다면 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바로 태도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행복에 대한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주변 의식하지 마시고 저랑 단둘이 있다. 방송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9점이 넘는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행복이 무슨 단어인지는 아시죠? 표정이 내일 모레 다 자살분 같은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9점. 손 들어보시죠. 집안에 다들 안 좋은 일 있으신가요? 아무도 안 되시네. 8점. 한 분 계시고 7점, 6점. 네, 계속 늘어나시네요. 제가 짧은 방송 시간이기 때문에 해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행복지수를 떨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과 높이는 방법의 가장 즉흥적이고 최선의 방법이 있습니다. 떨어뜨리는 방법은 뭘까요? 그걸 안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행복지수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바로 비교입니다. 사람 비교하는 순간 바로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반대로 하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감이라는 건 자기 효능감과 자아 존중감인데 끊임없는 자신과의 소통에 대한 부분에서 화살을 밖으로 향하지 말고 안으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반대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비교를 안 하면 돼. 놀랍습니다. 놀라운 분들이 그런 방법이 있네요. 예. 그런데 그것도 물론 답이 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훨씬 좋은 방법은 바로 감사입니다. 비교를 내려놓으시고 감사를 결단하시는 거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나. 그래서 전 첫 번째 셀프 리더십과 인생의 3요소는 바로 감사의 태도. 두 번째는 벤치마킹입니다. 벤치마킹이 뭘까? 예, 그렇죠. 모방하고 따라하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양영훈 골프 선수 아시나요? 양영훈 골프 선수 전직이 혹시 뭐였는지 아십니까? PGA 우승했던 놀라운 이 선수의 전직이 뭔지 아세요? 네, 선생님들 바로 캐디였습니다. 캐디라는 게 뭐예요? 골프 선수 옆에서 막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스승이 누구길래 이렇게 골프로 우승까지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스승은 누굽니까? 양영훈 선수가 얘기합니다. 나의 스승은 유튜브다. 유튜브를 보고 그대로 계속 따라한 거예요. 타이거 우즈, 뭐 놀라운 선수를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여러분, 벤치마킹은 최고의 두 번째 셀프 리더십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머리에서 가슴으로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라는 건 뭘까요? 예,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결단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괴테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은 인간이 결단하면 그때부터 도움을 시작한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구리와 오리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누가 이겼을까요?
약간 우스꽝스럽죠. 하지만 이 그림은 놀라운 사연이 있습니다. 1930년도에 대공황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할 때 이 그림 하나가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희망을 던져줬다는 것이죠. 개구리가 거의 죽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이 싸움의 승패는 누가 이겼을까요? 전 감히 말씀드립니다. 개구리가 현상적으로 목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태도가 틀리죠. 개구리는 자신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 전 적어도 이 부분들에 있어서 바로 삶은 태도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0년도 초반에 6개월 동안 실업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선천성 혈관경으로 병원비를 300만 원, 500만 원 낸 적이 있어요.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조공한 상황을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남편이 직장을 잃었어. 근데 그 조공한 상황, 그런 열악한 상황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까?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 시점에서 결심하고 결단해서 바꿀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관점과 태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행복을 결단하시고 감사를 결단하시는 첫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후에 더 멋진 장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셀프 리더십이라는 되게 사람들이 긴장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네. 엄청 웃었어요. 네. 예, 웃기는 강의 아주. 아주 유쾌한. 예, 유쾌한. 그 리더가 되려면 강력한 리더가 되려면 첫째 이제 해야 될 게 자기와의 어떤 소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을 끌어간다거나 소통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자기와의 소통은 어떤 방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기 성찰, 자기 소통의 핵심은 자기 인식인 것 같아요. 인식.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못하는 거. 일종의 경영학 용어로 수학 분석이죠. 내가 잘하고 나의 강점, 약점. 그랬을 때 저는 버리고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게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안에 교만함이 있으면 절대로 남의 얘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직위가 높아지면 모두가 바보가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박스 사고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리더가 된다는 건 자꾸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 소통의 얘기, 자기 성찰의 얘기도 그거와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소통 전문가이시잖아요. 대표님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전 집에서 별명이 먹통이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제가 지금 드릴 질문이 그 제가 보기엔 질문이었는데. 워낙에 불통이 심하니까 네. 농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방금 해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네. 대표님 스스로 하는 자기만의 그 소통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까 이제 어떤 네. 질문을 던진다, 네. 뭐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네, 네. 네. 저는 최고의 비즈니스 스킬이 있다라면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 틀려진다는 것이죠. 뭐 좋은 예시 한번 드려드리면 유대인들 청년 2명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기도할 때 담배 피워도 되나요?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하죠. 질문 한번 바꿔보죠. 그럼 담배 필 때 기도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완벽히 다른 대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질까를 스스로에게도 끊임없이 저는 근데 그 질문을 던지면 내 안에 답을 합니다. 저는 그것에 몇 번의 경험이 있는데 그게 가장 좋은 예시가 내 안에 울림을 통해서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웃음이 나기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저한테 던지는 것 같아요. 너 행복하니? 근데 왜 지금 행복하지 않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럼 제 안에서 막 울림이 있습니다. 제 감정.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네. 질문을 이어가는 네. 거죠. 네. 그러면서 자기를 알아간다. 네. 그게 이제 좀 더 나오면 성찰까지도 연결이 네. 되는 거죠. 네. 질문하다 보면 그 아까 그 피그말리온 효과. 네, 맞습니다. 제가 피말리온 효과라고 피말리온 얘기하는데 효과. 네. 이게 전설이잖아요. 피그말리온 왕이 네. 조각품을 만들었는데 사랑하는 여자한테 정말 인간으로 갖고 싶어서 했더니 인간으로 변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아까 그 아이머리언 사과 같은 네, 경우도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짝퉁도 나왔었어요. 사실은. 맞아요. 짝퉁 네.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그 정말 아까 효과가 있다고 물도 보여주셨는데 네. 그런 마음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네네. 전반적인 상황과 조건일 때는 더더욱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정말 좀 내면이 강화될 수 있는 내면이 강해지는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피그말리온 효과 말씀하셨잖아요. 심리학에서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 그래서 그렇죠. 뭐 일본에는 사토 도움이라는 입버린 이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 번을 반복하니까
안 이루어질 것도 이루어지고 뭐 이나무리 가져오라는 그 최고의 뭐 경영가도 이런 네. 얘기 했어요. 당신이 말한 대로 이루어질 이루어질 거다. 사실은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또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든 안 됐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의 첫 번째 대상이 내가 되기 때문에 전 말과 생각에서 첫 번째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그래서 희망의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긍정의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이 놀라운 에너지로 발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랭클린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한 대로 산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한 대로 사는다. 그러면. 네. 네. 그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고민을 한다는 그렇죠. 것과 다른 이야기, 같은 이야기일 텐데 그러다 보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목적하는 그 바에 조금씩 아무래도 더 다가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어떤 그렇죠. 성공에 가까이 가 있을 테니까 아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저는 아까 그 강의를 하시면서 청년들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네. 되게 어렵잖아요. 예. 뭐 실업률 2자리가 넘어가고 그렇죠. 이 셀프 리더십에 꼭 전하고 싶은 말씀 혹시 계세요? 이런 덕목이다. 네. 셀프 리더십은. 네. 네. 청년들과 관련돼서 요즘 취업난도 워낙 심하고, 그렇죠. 예, 뭐 20대 뭐 명예퇴직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전제하에 그럼 개인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끊임없이 본인들이 흑수저, 금수저, 뭐 저 인정합니다. 근데 내가 관점을 나의 태도를 어디 방향으로 두고 있냐에 따라서 사실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희망적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스톡테일 패러독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톡테일이라는 미국의 장성이 8년 동안 온갖 고문을 겪었고 베트공들한테 온갖 고초를 당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는데 이 사람만 최고의 장성으로 나와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이 사람만 살아나왔을까? 근데 거기에 핵심이 이 사람은 낙관주의는 낙관주의인데 현실적 낙관주의였다는 거죠. 현실적 낙관. 현실적 낙관주의라는 건 뭐냐? 매일매일 주어진 부분들에 있어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오늘 이거를 잘 버텨내겠다라는 것이 결국 낙관주의로 흘러가신 최고의 전제가 된다는 건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잘 되겠지. 저는 이것은 막연한 낙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 낙관주의라는 건 뭐냐면 현실을 그냥 빠르게 인정하시는 거죠. 이해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인정하시는 겁니다. 제가 기업체 많긴 아니면 25군데 한 달에 적게 다니면 20군데를 다녀요. 경기 좋은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데는 또 계속 잘 되라는 거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긍정의 요소, 감사의 요소 그리고 강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빚어나갈 것이냐. 이것이 올바른 현실적 낙관주의 그리고 셀프 리더십을 위한 청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네,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강점을 더 강화하라는 얘기도 상당히 우리한테 도전이 됐고요. 네. 예, 오늘 좋은 말씀 또 좋은 도전 주신 대표님께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강연자는 참 어려운 시기에 성공에 대한 다른 각도의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촉진자라고 하는 퍼실리테이터의 직업을 가진 첫 번째 강연자는 성공의 3가지 법칙을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거하는 것, 그리고 선택하는 것, 실행하는 것,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자는 성공에 대한 다른 각도를 저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태도에 대한 것, 벤치마킹에 대한 것, 또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파를 이겨낼 때에 우리는 그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 성공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사회에는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죠. 그래서 수학 공식처럼 정답이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편향되지 않은 시각을 가지려면 여러 면을 볼 수 있는 소양이 필요하겠죠. 그 남의 입장에 서면은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예, 들었고요. 네.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화는 이 강의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back to real world, 실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작은 것을 자주 반복하면서 포기하는 것을 포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하는 힘. 누군가한테 내가 선한 영향을 끼쳤을 때 사람은 굉장히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행복 지수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바로 비교입니다. 사람 비교하는 순간 바로 불행해지는 것이죠.